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생존 청약 성남에 이사가야 하는 이유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가만히 있어서는 청약 당첨이 어려운 세상이 됐습니다. 특별공급 자격이 되더라도 별따기 수준으로 올라갔다는 부분이죠. 자, 최근에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인기 지역 분양 청약 경쟁률 이제 세 자릿수 기록하는 거는 유수도 아닌 세상이 됐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 청약 시장 과열은요, 3기 신도시 입주가 마무리되거나 예금 금리가 2% 이상 수준이 될 때까지 지속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약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제도를 정확하게 판단하고요, 향후 공급이 많은 지역에서 기다리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공급이 적은 지역에서 청약 기다려봤자 헛수고라고 말씀드렸죠.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서울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청약 대기자분들을 위한 영상 제작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청약 대기자, 무주택자라도 다 똑같이 영상을 보시라고 할 수는 없는 게, 주택 소유 경험이 없는 무주택자를 위한 영상이 따로 있어요. 그건 저희가 생존 청약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영상을 제작을 하겠습니다. 좋은 지역에 이사 가서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다고 뭐 저기 멀리 외곽 지역에 가서 거주하다가 청약되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당첨되면은요, 폭락이 오더라도 어느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이것 또한 직장과의 거리에서도 충분히 감안하고 앞으로 향후 개발 가능성까지 종합해서 이들 지역에 이사 가면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고 좋은 일만 있을 거다, 이런 지역은 저희가 생존 청약 지역에서 찝어드리고요. 주택을 처분하고 청약 당첨 가능성이 적은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생존 재개발 시리즈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재개발의 장점 말씀드렸죠.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의 진행 속도에 따라서 주변 시세를 따라가기 때문에 시간만 있다면은 하락 시기에 버틸 수 있는 내 집 마련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생존 청약에서는 일반 분양 초점으로 말씀드리고요, 생존 재개발에서는 조합원 분양 초점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야, 근데 왜 과거에 주택이 있었으면 청약이 힘들다고 할까? 요즘 청약제도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현재 개편한 청약제도와 과도한 경쟁률로 괜찮은 단지의 당첨 가능성이 지금 극히 낮아졌습니다. 자,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요, 주택 보유 이력이 있으면 대부분 자격이 안 된다 보시면 되고, 설령 자격이 된다 그래도 가점에서 밀리게 됩니다. 일반 공급의 민영 아파트 같은 경우도요, 무주택 기간이 절대적으로 높은 가점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주택을 보유했다 처분했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한 10년 이상 되지 않으면 가점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부분. 마지막으로, 그럼 유일한 희망이 공공분양밖에 없어요. 3년 이상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이 공공분양 청약식 통장 금액으로 당첨자를 선발을 하는데, 지금 공공분양 일반 공급 비중이 15%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면서 당첨 컷이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해당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최소 1,600만원 이상의 금액이 필요한데, 지금 이게 빠르게 100만원, 200만원 단위로 올라가고 있고요. 해당 지역이 아니면 2천만원 통장도 지금 안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 공공분양을요, 정부에서 신혼희망타운으로 모두 다 대체해버리면서 분양 물량 자체가 거의 시가 말하다시피 했어요. 자, 그렇다고 주택 경험이 없던 무주택자가 꽃길만 걸을까요? 공급 부족한 지역에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약 성공 확률 극히 낮게 됐습니다. 지금 뭐 몇백 대 1, 이게 기본으로 나오다 보니까 어지간하면 당첨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2년 뒤에 공급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이사가서 기다리는 것이 최고의 청약 당첨 방법이고요, 재테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년 뒤에 공급이 많은 지역 중심으로 계속해서 생존 청약 시리즈를 만들어 나갈 겁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성남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2년 뒤 예상 공급 계획을 분석하고 지금 이사 가면 어떤 기회가 있을 것인가 정리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성남시 공급의 핵심 두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남 구시가지의 재개발 사업을 통한 대규모 공급. 제가 그랬잖아요,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거의 거짓말 좀 더 보태서 전체가 재개발 지역이라고, 그만큼 정비 사업 추진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변화가 성남 구시가지에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추가로 주거복지 로드맵에 의해 지정된 신규 택지를 통한 공급도 많이 예상이 돼 있는데, 왜 성남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되냐? 성남 시민만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성남 구시가지에서 공급될 재개발 사업을 통한 일반 분양 물량 축전과 지금 이사가도 기회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밀하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영상 보실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정비사업장의 공급 일정은요, 2주, 분양가 협상, 법정 소송 등으로 정확한 공급 일정은 조합장도 모르고 구청장도 몰라요.
또한 신규 택지의 민간 분양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부분, 분양가 책정 기준에 문제가 많이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영상 일정은 참고 정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남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따른 일반 분양 물량 추측해 보겠습니다. 1년에서 5년 이내에 공급 가능한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 4개 아파트 단지가 좀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지정된 데는 많은데 대부분 사업 초기 단계고요. 아무래도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좀 사업 속도가 제대로 잘 진행되는 곳은 현재 4곳 정도가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세대수가 굉장히 많고요. 일반 분양 물량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 4개 단지는 모두 다 민간 분양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4개 단지를 통해서 약 5,700세대의 민영 아파트 일반 공급이 예정이 돼 있는데 이것 또한 모두 다 성남시민 우선이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전용 59제곱미터가 대부분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건 어디나 다 그렇습니다. 정비사업장 같은 경우는 조합원들이 대부분 중대형 평수를 가져가는 추세고요. 소형 평수만 일반 공급으로 나오고 있고요. 전용 14에서 84제곱미터는 모두 다 4층 이하의 저층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을 넣으셔야 되는 이유가 난 큰 평수 원하는데 일단 분양받고 나중에 사시다가 갈아타시면 되거든요. 저층 분양받았다가 돈 열심히 버시고 어느 정도 가격 올라가면 그때 갈아타시면 된다. 그래서 정비사업장의 일반 분양 같은 경우는요, 완벽한 나에게 맞는 아파트를 고른다기보다는 일단은 분양을 받는 데 초점을 이제 만드셔야 된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분양 예정 사업장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하철 8호선 역세권에 위치한 산성구역입니다. 자, 이 산성구역 같은 경우는요, 전체 3,510가구로 이제 재개발이 추진된 지역이고요. 일반 분양 물량은 한 1,400세대 전후로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지금 관리처분 인가가 끝난 것으로 나타났죠. 관리처분 인가가 끝나고 나서 철거 직전의 단계가 바로 이주 단계입니다. 지금 이 재개발 구역은 이주 중에 있고 전체 21% 이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주 시작한 지 한 3개월 좀 안 된 것 같은데 올해 10월까지 이주를 진행한다고 하네요. 그럼 2주가 지나면 기존에 있던 주택을 허무는 철거 시기가 있는데 보통 이걸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잡습니다. 그럼 2022년 2월부터 2022년 8월 사이에 철거가 끝날 것으로 보이고요. 일반 분양은 2022년 5월부터 2032년 2월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합의 일정대로 잘 추진이 되면은요, 지금 이사에도 이 지역의 일반 분양으로 지원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성남에 살다가 무엇인가 다른 기존 주택을 사기 위해서 이사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 산성구역을 보면서 좀 기다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사한다고 넣지도 못하는 산성구역은 뭐하러 집어넣어서,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 아래 위치한 신흥 2구역 같은 경우도 이주 기간이 2년 넘게 잡아먹었던 부분이에요. 게다가 분양가 협상을 위해서 분양을 계속 미루는 것이 좀 대세가 되다 보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기 때문에 이 산성구역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업장은요, 도안중 1구역입니다. 신흥역 초초 역세권에 위치한 이 도안중 1구역은요, 1972세대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240세대로 구성이 됩니다. 임대 물량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상복합입니다. 1972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 물량이 무려 1320세대나 나오게 돼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일반 분양 물량이 많지? 이들 지역이 일반 주거 지역이 아니라 상업시설에 가까운 지역이다 보니까 조합원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숙박업소가 굉장히 많아요. 뒤에는 2022년에 입주하는 코롱 하늘채가 위치를 하고 있어서 개발만 되면은 뒤에 있는 단지, 앞에 있는 단지 모두 다 시너지 효과가 날 정도로 좋은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사업 시행 인가 떨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감정평가 받고 조합원 분양 신청하고 뭐 꼬물꼬물 잘 되다가 이제 이것을 끝내는 게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떨어지고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달에 떨어지니 많이 얘기가 나왔다가 이게 1년 정도 미뤄진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경에 이 사업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직까진 미정이다, 아무도 모른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도안중 1구역 같은 경우는 좀 복병이 있습니다. 2주가 좀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이 돼요. 왜냐면은 여기가 상업시설이 많고 이제 숙박업소가 많다 보니까 세입자들의 권리금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혀지면서 단순하게 정부가 정한 이제 상가 보상금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이 꽤 많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래 재개발 지역에서 상가가 많으면은 2주가 오래 걸린다고 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주 변수가 있다는 부분도 꼭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재개발 투자할 게 아니시기 때문에 분양 일정이 당장 2년 안에만 없으면 되는 부분이잖아요. 일반 분양 시점은 저는 2023년 이후로 보기 때문에 지금 이사 가셔도 충분히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사업장 상대원 2구역입니다. 여기는 무려 5,090세대의 매머드급 재개발 사업장이에요. 물론 성남의 재개발 사업이 다 규모가 큰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큰 축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는 사업 시행 인가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관리처분 단계 진행 중이고 작년 7월 13일 날 조합원의 분양 신청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 빨리 끝내고 빨리 이주하고 철거하면 되는데 지금 집행부하고 비대위가 법정 분쟁 진행 중이라서 사업 속도가 좀 많이 지연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 추정은요 2023년에서 2024년으로 전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또 법정 분쟁으로 들어가게 되면 워낙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것도 언제까지 추정임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 두 개 사업장과 다르게 여기는 좀 지하철과의 거리가 있어요. 신흥역과의 거리가 한 10분 정도까지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부 아파트 단지 이제 동은요 좀 걸어서 그나마 이용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돈도 꽤 있다는 부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분양 예정 사업장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은행주공 재건축 사업장입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장들과 다르게 재건축이에요. 그래서 은행주공 아파트 재건축하고 주변 빌라도 좀 포함해서 이제 3,314세대를 이제 건축하는 사업인데요. 일반 분양 물량은 한 900세대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임대 물량이나 이런 게 조합 설립 인가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 조합 설립 인가가 떨어지고 나서 바로 시공사 선정하기 때문에 여기는 GS하고 HDC 현대산업개발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1년 4월에 사업 시행 인가가 완료가 되고요. 관리처분 인가는 2022년 10월에 추정이 되며 이주와 철거 완료는 2023년 말 추정 그리고 일반 분양은 2024년 정도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야, 성남 시민 이미 인구 엄청 많은데 이거 청약 경쟁률 완전 높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분양을 했던 산성역 자이프로즈 한번 말씀드릴게요. 산성역 자이프로즈 일반 공급 신청자 봤더니 전용 59제곱미터는 한 20대 1이 넘고요. 전용 84제곱미터는 50대 1, 70대 1 정도가 나와요. 자, 이거 보시면서 야, 이게 무슨 기회라는 거냐 욕하실 수도 있는데 얘는 일단 공공분양이고요. 평당 2,180만 원의 저렴한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급에 신청한 청약 신청자 수 봤더니 1,754명 정도가 나와요. 야, 근데 이거를 왜 제가 큰 의미를 두지 않냐? 일단 얘는요 공공분양의 특별공급 비중이 무려 85% 빠지고요, 일반 공급 비중이 1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청약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4개 단지는요 전부 다 민간 택지에 공급되는 민영주택입니다. 그럼 일반 공급 비중이 50%로 껑축 뛰어 올라가니까 당연히 커트라인과 경쟁률은 낮아지겠죠. 그래서 여기는 특별공급 경쟁률을 보셔야 됩니다. 전용 59제곱미터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경쟁률을 보면요 3대1이 안 되는 곳도 있어서 기타 지역도 접수받은 지역이 있어요. 그 정도로 청약 경쟁률이 낮게 책정이 되더라. 이래서 사람들이 당해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남 시민만 얻을 수 있는 자격이더라. 생애 최초 같은 경우도 경쟁률이 전용 59제곱미터는 5대1도 안 됐어요. 이거 추천 방식이잖아요. C타입 같은 경우는 2대1도 안 됐단 말입니다. 넣으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한 2년 뒤에 성남 지역에 막 분양이 계속 쏟아지는데 다른 지역에 있으신 분들은 아 부럽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미리 이사 가셔서 기회를 잡으시라는 부분이죠. 자, 그럼 여기가 분양가는 얼마나 나올까요? 자, 이 4개 단지에 어느 정도 분양가가 나올까? 근데 이 성남 지역 분양가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2019년 5월에 분양했던 이편한 세상 급빙 그란메종이나 하늘채 랜더스원 같은 경우는요 1850에서 1890만 원대 거의 1900만 원까지 책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분양했던 산성역 자이프로지구와 2180만 원에 분양이 됐습니다. 공공 분양임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높은 분양가가 책정이 됐다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이 산성역 자이 푸르지오 인근에 위치한 삼성구역부터는 분양가가 여기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허그의 규정대로라면 1.05%, 5% 이상 올리진 못하는데 지금 과거의 분양가와 지금 분양가 비교해보면 꼭 그게 적용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허그에서 분양가 기준도 손보면서 주변 시세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 추세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분양될 성남 지역의 민간 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이 정도 분양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평당 2,300에서 2,500 그 이상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평수 25평 기준으로 6억 전후까지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야,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셔도 지금 이들 지역의 시세가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성남시 자체가 2019년과 2020년에 시세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시세를 어느 정도 분양가에 반영을 한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시세 대비 30-40% 저렴하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보통 부동산 가격이 정말로 크게 급락해도 40%까지 빠지는 경우는 없거든요. 대폭락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 분양가까지는 위협받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권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 지역에 분양받으면 괜찮은 호재가 있습니다. 바로 지하철 8호선 연장안이 예비타당성 조사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가 확정이 돼서 이제 아마 내년부터 진행이 되는데 아마 2년 정도 지나면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근데 거의 저는 확실히 진행이 될 거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란역에서 판교역까지 연결을 하는데 이게 장점이 뭐냐면은요. 판교 테크노밸리를 직접 연결하는 거예요. 지금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판교역에서 내려서 뭐 마을버스나 도보로 이용하는데 거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많은 분들이 불편해 하시는데 이 8호선 연장 안에 판교 테크노밸리에 직접 연결되는 부분 지하철역이 생기기 때문에 자 아무래도 여기서 바로 출퇴근할 사람들 지하철 이용하면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8호선 지역에 재개발 신축 아파트에 관심을 많이 가질 것이고 앞으로도 더 좋은 기회 일반 매매가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네. 현재 시세도 괜찮은데 앞으로 더 좋은 호재로 이 지역이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괜찮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성남시에 예정된 공공택지 분양도 다음 시간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택지나 공공택지 모두 다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성남시는 복된 지역이다.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요. 정비사업장의 공급 일정은 조합장도 모르고 구청장도 모르고 국토부 장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일정을 일단 참고사항으로만 알고 계시고요. 또 자주자주 이 지역에 대해서 진행사항은 업데이트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